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최근에 저한테 두 분께서 에미라 엔진오일 교환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에미라 엔진오일 교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이 뮤지카에서 에미라 엔진오일 교환은 현재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현재 이제 저희가 이 사용하고 있는 그 리프트로 에미라를 안전하게 뛰기에는 살짝 좀 애매해요. 그 앞쪽에 그 잭 포인트가 조금 가운데로 몰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애매하고 아슬아슬하게 떠야 하는 관계로 리프트의 이 폭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프트의 폭은 조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차 길들이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에미라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서 리프트 폭을 한번 조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의 생각보다 더 빨리 길들이기를 끝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급하게 한번 좀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미라 오너분들은 아시다시피 포르쉐와 마찬가지로 이 무상 서비스 쿠폰이 없습니다. 즉 그 엔진 오일이나 뭐 브레이크 패드와 같은 그런 소모품들은 유상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센터 같은 경우는 가격도 좀 비싸고 예약도 힘들고 뭐 그런 대기도 오래 해야 되고 이러한 어떤 그런 단점들 때문에 사설 업체를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데, 어디까지나 이제 그 포르쉐 센터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아시다시피 로터스는 이제 뭐 차가 막 풀리기 시작한 터라 아마 예약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고, 글쎄요, 뭐 대기는 제가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기 시간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터스 오너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무상으로 캐리어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캐리어를 이용해서 엔진오일 교환을 이제 센터에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대기하실 필요도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그 포르쉐 정식 센터와 그 사설 업체 사이의 그 갭보다 로터스 센터와 사설 업체 사이의 갭이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포르쉐 정식 센터에서 오일 교환을 하려면 뭐 카이엔의 경우 엔진 오일, 뭐 오일 필터 이렇게 두 가지만 교환을 해도 한 3, 4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뮤지카에서는 똑같은 그 모빌원 정품 엔진 오일과 그 다음에 그 정품 포르쉐 오일 필터를 사용해서 거의 20만 원 가까이 저렴한 가격으로 작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포르쉐와 비교했을 때 로터스 같은 경우 이제 V6는 센터에 제가 문의를 해본 결과 오일 필터 포함해서 한 29만 몇천 원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이제 i4 그 4기통 AMG 엔진이다 보니까 그 차는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왜 4기통인데 엔진오일 교환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냐라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단 그 두 모델의 그 엔진 오일 교환 용량은 거의 비슷해요. 대략 한 6리터 전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차들이 유럽 차들에 비해서 그 배기량 대비 그 엔진 오일을 좀 적게 넣습니다. 반면 벤츠는 배기량 대비 타 브랜드, 그러니까 뭐 BMW나 아우디 대비해서 좀 오일을 많이 넣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 점이 좀 벤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엔진 오일이 많으면 그만큼 그 오일 자체의 내구성도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엔진 내부에서의 어떤 그 오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V6 오너분들은 엔진의 그 배기량 대비 엔진 오일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조금 더 짧게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어쨌든 그 오일량이 같은데 왜 한쪽은 29만 몇천 원이고 한쪽은 50만 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V6 같은 경우는 엔진의 규격상 구형 엔진 오일을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i4 그 4기통 같은 경우는 가장 최신 규격으로 만들어진 그런 엔진 오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엔진 오일 자체의 가격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 오일 필터 자체의 가격도 아마 꽤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요타 엔진의 그 정품 오일 필터라고 해봤자 한 2만 원 되려나요? 그런데 그 AMG 엔진의 오일 필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지 못했지만 아마 센터에서 받는 금액이 2만 원보다도 한 3, 4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의 가격이 차이 나고 오일 필터의 가격이 또 차이 나기 때문에 대략 한 20만 원 정도의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공임은 당연히 비슷하겠죠. 근데 만약에 사설에서 에미라 엔진 오일 교환을 한다면 그 언더커버와 뭐 디퓨저까지 전부 막 다 뜯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공임은 조금 다른 차에 비해서 비싸겠지만 OEM 필터를 사용하면 i4의 경우는 가격이 많이 세이브가 될 것 같고 V6는 뭐 그렇게 많이 세이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뭐 V6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오일로 교환하게 되면은 센터보다도 금액이 더 나오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가격이나 그 예약의 편의성 그리고 대기 시간 뭐 등등 그런 것들보다도 더 따져봐야 하는 것이 보증 수리에 그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는 그 보증 수리에 있어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잣대를 좀 들이대는데요. 예전에는 타이어 같은 경우도 무조건 인증 마크가 있는, 그러니까 그 알파벳 N과 숫자 제로, N0, 지금은 아마 N1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증 마크가 있는 타이어만 써야 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랩핑이나 PPF 같은 거 해도 막 보증을 못 해준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객님께서. 근데 그 랩핑이라든지 뭐 타이어, 글쎄요, 100번 양보해서 정말 타이어 때문에 파워트레인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꼬투리를 좀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좀 해야 될까요? 뭐 현재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제로 좀 그랬습니다. 따라서 신차를 구입하고 3년 동안은 이제 센터에서 오일 교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 수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제 사설 업체에서 정품 엔진 오일, 뭐 정품 포르쉐 필터로 교환했다는 어떤 내역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그 교환 업체에서 우리가 정품만 썼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제출한다고 해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971 파나메라 4를 타시는 오너분이 그 최초 3년 보증이 있을 때는 센터에서도 오일 교환하시고 그러시다가 보증 연장을 한 이후에는 시간이 좀 안 되시니까 계속 저희 뮤지카에서만 오일 교환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저희는 보증 연장이 돼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저희도 이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품 오일, 정품 필터로만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가 마일리지가 한 15만 킬로 정도 됐을 때 그 로커암이 파손이 돼가지고 엔진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보증 연장한 이후로 센터에서 오일 교환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오일 교환하신 내역이나 뭐 그런 정품만 취급하는 그런 내역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제출하려고 해도 무조건 뭐 안 된다고 해서 차주분은 또 그 센터와 길게 싸워봤자 결국 시간만 아까울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엔진 전문 수리점이죠, 그 원모터스 쪽으로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아마 지금 수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로커암이 파손되면 엔진을 내려야 되고 뭐 물론 내부 파트가 얼마나 손상이 갔을지는 까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리비가 1000 단위인데 보증 연장하실 때 못해도 한 500~600만 원은 지불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리비까지 합치면 벌써 손해비용이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센터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에서 오일 교환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해줄 수 없다라는 방침을 저도 아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서비스 센터 입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보증 연장 기간 내에 센터에서 오일 교환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설에서 어떤 정품으로 교환했다라는 그런 내역이 좀 입증이 되면 어느 정도 좀 그것들을 감안해서 수리비를 좀 깎아준다든가 어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도리일 텐데 정말 그런 거에 일말의 어떤 소위 말해서 얄짤없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진짜 포르쉐라는 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센터가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사실 조금 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BMW 같은 경우는 2.0 디젤 엔진 같은 경우 그 타이밍 체인이 많이 파손이 되거든요. 그렇게 절손이 돼서 엔진이 이제 수리비가 막 100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수 없잖아요. 근데 BMW는 외부 업체에서 오일 교환한 1억만 제출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그 수리비 중에서 최소한의 비용만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수리를 해줍니다. 뭐 운이 좋으면은 뭐 무상으로 수리 받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포르쉐는 진짜 좀 거시기 합니다. 그 파나메라 차주분 생각하니까 조금 그 약간 좀 짜증이 나가지고 옆길로 많이 샜는데요.
아무튼 뭐 로터스도 포르쉐와 뭐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피센터와 좀 통화를 해봤는데 제가 로터스 센터에 전화해서 그 어드바이저님과 통화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드바이저님과 로터스 측을 어떻게 좀 떠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제가 그 에미라 그 차주임과 동시에 정비사인 것도 다 밝히고 그런 통화한 내용이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한 내용과 별다른 것이 없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보증기간 내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로터스 코리아 그러니까 이제 코오롱에서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그 영국 로터스 본사로 청구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센터에서 엔진오일 교환을 한 번도 안 한 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고장났다고 하면 아무리 보증기간 내라고 해도 영국 로터스 본사에서 반려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보증 수리가 된다 안 된다를 코오롱 측에서 이제 확실하게 말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코오롱 자체적으로 이제 보증 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국 로터스 본사한테 달려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해봐야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첫 길들이기 오일 교환 정도는 센터에서 교환하시고 그 다음에 사설에서 교환하다가 보증이 끝날 때쯤에 센터에서 또 오일 교환 한번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V6 수동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뭐 타봤자 얼마 탈까 싶은데 엔진 내구성까지 좋아가지고 굳이 센터에서 오일 교환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2.0 AMG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그 V6 토요타 엔진보다는 약간은 좀 내구성 면에서 불안한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V6는 사설에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고 2.0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오일 교환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드바이저님과 좀 통화를 길게 하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파트인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점검을 한번 받아야 할 그런 사안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엊그저께 그 리콜 문자도 받았는데 웃긴 게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아직 해당 사항은 없다고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어드바이저님께서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사항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1500km 정도 길들이기가 끝나면 센터에서 그 길들이기 오일 교환도 하실 겸 체크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 뭐랄까요, 같은 그 기름밥 먹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기도 한데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또 100%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좀 찝찝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센터에서 작업하시고 와서 어이없는 경우를 제가 실제로도 많이 보고 또 많이 전해 듣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 BMW 차주분이셨는데 몇 달 전에 센터에서 오일 교환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BSI 중간에 한번 오일 교환하기 위해서 뮤지카를 찾아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오일 필터 캡을 딱 열어보니까 이상하게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오일 필터 캡에 오일 필터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한 14년 정도 됐는데 14년 동안 진짜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진짜 좀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거죠. 왜냐하면은 분명 그 오일 캡을 닫을 때, 그러니까 그 뚜껑을 닫을 때 필터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필터가 없다는 것이 안 보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그냥 뚜껑만 닫게 되면 되게 그 뚜껑이 아마 가벼웠을 텐데 그거를 그냥 닫아서 렌치로 이렇게 조여놨다? 이게 말이 되나 사실 싶어요. 실제로 뭐 오일 교환을 안 해놓고 또 오일 교환 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심각한 경우는 오일을 빼고 그냥 닫고 오일을 넣지 않은 채 그냥 출고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거는 제가 뭐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 센터에서 벌어지니까 이게 센터를 믿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에미라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대충 봐도 그 디퓨저하고 언더커버 뜯을 때 뭐 볼트 한 수십 개는 풀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많은 볼트를 다시 조일 때 적당하게 잘 조여 주실지, 뭐 오일 필터나 뭐 드레인 볼트 같은 거 조일 때 뭐 토크렌치를 사용하실지 뭐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찝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로터스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어떤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나마 뭐 BMW나 벤츠 같은 브랜드 대비해서는 좀 안심이 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남한테 뭘 맡기지 못하는 저의 약간 그 지랄맞은 어떤 성격
때문에 100% 마음이 좀 편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저도 실수를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도록 좀 몸에 배어 있는 것은 있거든요. 뭐 필요 이상으로 볼트를 강하게 조이지 않는다든지, 뭐 속된 말로 그 야마를 낸 적이 없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은 저도 한 적이 없어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정비의 기본은 볼트를 어떻게 풀르고 조이느냐거든요. 엔진을 분해 조립하는 복잡한 작업이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오일 교환하는 그런 어떤 간단한 작업이든 간에 볼트 조이는 것에 좀 진심이어야 하는데, 요즘 그 정비하는 그 연배가 좀 어린 분들은 좀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좀 많아서, 물론 연배가 어리다고 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경험이 있어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참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오늘 이상하게 자꾸 제가 높은 산으로 자꾸 빠지는데 어찌됐건 1500km 정도 길들이기가 끝나시면 센터에 캐리어로 보내셔서 편하게 엔진오일 교환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 점검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V6 오너분들은 센터에서 한번 길들이기 오일 교환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사설에서 하셔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 그 AMG 오너분들은 아무래도 내구성이 그 V6 토요타 엔진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센터에서 길들이기 오일 교환 하시고 나서 또 사설에서 또 오일 교환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이 좀 끝나기 한 1년 정도나 6개월 정도 전에는 센터에서 한번 오일 교환을 한번 하시면서 좀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에미라 엔진 오일 교환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